안녕하세요. 글로벌소프트의 이완주입니다. 이번 시간은 파워앱 컬렉션에 대한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우선 컬렉션에 대한 정의를 먼저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컬렉션에 대한 정의는 여기 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제가 옮겨 놓은 건데요. 컬렉션은 특별한 종류의 데이터베이스 원본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에서 연결되지 않고 로컬 앱에서 연결되니까 디바이스 간에 공유되지 않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실제 데모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우리가 조직도 웹을 하나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사람들이 로그인할 때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조직도의 웹을 이렇게 변경하겠죠. 제가 보기 좋게. 그러면 이건 저한테만,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한테만 적용되는 건데, 제가 다른 디바이스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똑같이 초기화된 값이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즉 디바이스 내에서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바꾼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이렇게 바뀐 값이 나오면 안 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컬렉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디바이스 간에 호환되지 않는다, 공유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의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종료하게 되면 이제 컬렉션은 이제 초기화 되겠죠. 해당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요.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내용이고요. 컬렉션을 확인하려면 여기 사이트에 가서 여기 점점점을 누르게 되면 컬렉션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컬렉션이 상당히 많이 쓰인 걸 알 수 있죠. 컬렉션은 되게 많이 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오더 순서를 많이 변경한다 그럼 얘도 컬렉션이에요. 여기서 제가 편집을 누르게 되면 해당되는 편집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위에 이제 오더 순서를 바꿀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컬렉션 하나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수정하면 다시 컬렉션에서 이쪽 컬렉션으로 갖다 저장합니다. 이런 형태의 절차를 만들게 되죠. 그런 과정들을 지금부터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컬렉션에 대한 이런 기본적으로 만드는 과정은 아래 사이트의 MS에 또 자세히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좀 따라해 볼까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은 부분이 좀 있어요. 이 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밑에 부분은 제가 추가했어요. 좀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추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죠. 제일 먼저 다중 열 컬렉션 인덱스,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기 텍스트 인풋 이거 하나 만든 겁니다. 이거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 이름을 바꿨죠. 프로덕트 네임이라고. 그리고 하나의 드롭다운을 여기다 추가한 겁니다. 이름 바꾸고 그 다음에 드롭다운 넣고 얘를 컬러스로 바꾸고요. 이름을. 그리고 이 아이템을 레드, 그린, 블루를 넣었죠. 그러면 여기에 값이 레드, 그린, 블루가 나와요. 전 노랑, 빨강 이렇게 해놨는데, 그리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거 한번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 내용이 이건데 그대로 마찬가지로 보여드리면, 제가 파워앱에 가서 이게 실제 그 데모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똑같이 그냥 여기다 하나 만들어 볼게요. 삽입해서 텍스트 인풋을 합니다. 그럼 여기 하나 만들어지겠죠? 여기다 넣을게요. 그리고 얘 이름은 프로덕트 네임이었죠. 그래서 p 네임으로 할게요. p 네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다가 값을 없애야 되겠죠? 처음엔. 그리고 삽입하고 이번에는 드롭다운이죠. 드롭다운 하나 더라. 샘플 DB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 이름은 컬러스로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C 드롭 다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이 디폴트가 있는데 디폴트 말고
이렇게 되면 돼요. 노랑, 빨강, 제가 기준값을 뭘로 했는지 볼까요? 빨간, 노랑, 파랑이네요. 노랑, 파랑, 노랑, 파랑. 이거 하게 되면, 아이고, 한글 버그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죠? 제가 하나 칩니다. 마지막 가서 꼭 이렇게 옆으로 화살표 한번 눌러 주셔야 돼요.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이 순서대로. 이 내용이 어디까지 나온 거냐면 아까 이 내용이에요. 어디까지? 제일 먼저 인서트 하나 만들어라. 그죠? 텍스트 인풋, 그 다음에 드롭다운 하나 만들고 일단 값을 이렇게 넣어라 라고 한 거죠. 이번엔 컬렉션 하나 만들 겁니다. 애드 했을 때 이 값이 컬렉션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컬렉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컬렉트라고 하는 거 만들었죠. 삽입하겠습니다. 삽입 단추 하나 만들죠. 저거 뭐냐면 이 애드를 눌렀을 때예요. 이 애드를 누르게 되면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드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냥 복사하죠. 똑같은 내용이니까. 근데 좀 내용이 바뀌어야 되겠죠. 얘는 프로덕트 리스트가 아니고요. 그냥 P 리스트로 하겠습니다. 이미 똑같은 게 있으니까 P 리스트 하고요. 프로덕트 네임이 아니고 얘는 얘죠. 그러니까 아까 뭐였냐면 얘 이름은 P 네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P 네임. 그래서 값을 갖고 와라. P 네임이었고요. 그럼 얘가 체크되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는 아까 제가 C 드롭다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얘는 컬러스가 아니고 C 드롭다운이죠. C 드롭다운.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만든 거에 이리로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번 넣어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사과 1이라고 할게요. 사과 1이라고 하는 빨강이라고 하는 게 이미 컬렉션에 값이 들어갔습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갤러리 하나 만들어 보죠. 삽입해서 새로 갤러리를 하나 만들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만든 게 P 리스트였죠. P 리스트를 갖고 옵니다. 이제 값이 하나 들어 있으니까 하나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리고 얘는 제목과 부제목으로만 하겠습니다. 사과가 나오고요. 그리고 얘를 지울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다가 휴지통을 하나 넣겠습니다. 요거죠, 요거 아이콘. 여기다가 아이콘 삽입을 하나 줘. 삽입 아이콘. 저 밑에 가보면 휴지통이 있겠죠. 휴지통. 그럼 이 휴지통이 여기 들어갔죠. 그래서 얘는 선택을 하게 되면 리무브입니다. 리무브. 어디 있는 걸 지울 거냐면 저는 이제 P 리스트에 있는 걸 지울 거죠. P 리스트에 있는 걸 지우는데 어느 거? 디스 아이템입니다. 현재 아이템을 지워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얘를 누르게 되면 삭제가 됩니다. 제가 여러 개를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는 실제 컬렉션 아까 제가 4개 넣었으니까 볼까요? 어디 있는지. 여기 설정에 가보면 컬렉션에 가서 보면 P 리스트라는 게 있고요. 값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죠. 삭제까지 좀 보여드렸습니다. 이 과정이 어디 있냐면 이 과정을 그대로 제가 따라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컬렉션에서 이거 그대로 복사하셔도 돼요. 제가 옆에 거 복사했는데 추가했고 그 다음에 애드 하게 되면 컬렉션에다가 P리스트에다가 뭐 했어요? 해당되는 이 두 개의 값을 집어넣었죠. 이렇게 여기 있는 텍스트와 여기 선택되어 있는 값. 그래서 해당되는 드롭다운에 셀렉트된 밸류를 어디다가 컬렉션에 프로덕트와 컬러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어라 라고 한 겁니다. 결론은 어디냐면 해당되는 컬렉션을 보면 P리스트에 보면 컬러와 프로덕트로 되어 있을 거예요. 프로덕트와 컬러로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죠. 실제 하는 거 봤고요.
갤러리를 제가 하나 열었고요. 그리고 P-리스트를 좀 불러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을 설정했고 값이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거하기 위해서 저는 뭘 했냐면 휴지통을 하나 갖다 놓고 리무브 했죠. 아, 클리어 하는 거 나왔네요. 단추를 하나 더 만들어서 다 제거하는 겁니다. 왜냐면 요거죠, 요거. 클리어. 그래서 삭제를 한번 해보죠. 삽입, 단추. 여기다 추가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삭제라고 할게요. 클리어. 클리어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셀이야 클리어 하겠다. 뭐를? 우리는 P-리스트죠. P-리스트에 있는 값을 클리어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얘를 누르는 순간 자동으로 다 지워지는 걸 알 수 있어요. 넣었다가도 얼마든지 지울 수 있죠. 이 내용이 이제 여기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컬렉션에 있는 목록을 넣기인데 여기에서 이제 요대로 하다가 안 된다라고 하신 분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쉐어포인트 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컬렉션하고 리스트 이름이죠. 그러니까 리스트의 이름과 컬렉션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요거예요. 여기 해놨으니까 프로덕트 리스트와 SP 요게 이제 프로덕트 리스트라고 하는 게 쉐어포인트 요게 이제 쉐어포인트의 리스트고요. 쉐어포인트 리스트를 가져다가 어디다가 여기 프로덕트 리스트에 갖다 넣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여기 만들 때 뭘로 했냐면 이 프로덕트 리스트는 프로덕트과 컬러로 했죠. 그러면 쉐어포인트에서도 똑같은 열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쉐어포인트에도 똑같이 프로덕트과 컬러로 같은 이름이 존재해야 돼요. 이게 다른 이름이면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뭘 갖고 올 거다라고 선언을 해주지 않으면 갖고 올 수가 없습니다. 얘가 지금 이름이 같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쉐어포인트에 만약에 여러 개 컬럼인데 특정한 값만 갖고 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걸 선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아주 기본적인 과정이니까 오늘은 이 컬렉트 해가지고 해당되는 마이 컬렉션에서 리스트 네임이죠. 갖고 오는 겁니다. 그 얘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 쉐어포인트 리스트에서 이게 이제 쉐어포인트에 있는 리스트에 있는 값이 프로덕트과 컬러가 있는 거죠. 그리고 프로덕트 리스트에서도 프로덕트과 컬러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쓰시게 되면 얘를 이제 가이드에는 없는데 얘를 빼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보여드릴게요. 계속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추가가 됩니다. 계속 쌓여요. 저는 이러고 싶진 않죠. 한번 불러와야 되니까 지우고 기존 거를 지우고 이렇게 되면 값이 변경되는 걸 알 수 있죠. 요 예제가 이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쉐어포인트의 리스트에 요거를 하려면 반드시 이름이 같아야 된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이드에는 내용은 이게 단데 저는 이제 추가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얘는 좀 지울게요. 필요 없으니까. 얘도 지우고요. 제가 파워포인트에 이제 내용들을 여기다 다 정리해 놨는데 얘도 지우고. 아까 애드에 대한 거죠. 그래서 애드에 컬렉션 하나 만들어서 프로덕트 리스트를 가지고 프로덕트 네임, 프로덕트과 이게 이제 가이드에 나와 있었던 내용이죠. MS 자료에 나와 있는 거고요. 리셋을 했죠. 프로덕트 네임을 뭘 했어요? 이거 초기화시킨 겁니다. 이거 초기화 안 하면 계속 값이 남아 있죠. 그래서 이걸 초기화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기서 애드하고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이걸로 값을 뭐 넣었다. 그럼 추가가 됐겠죠? 그런데 이 값이 지워졌죠. 이유가 바로 뭐냐면 클리어를 한번 한 겁니다. 그래서 버튼을 확인해 보면 리셋이라고 해서 해당되는 요거 얘를 초기화시킨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값을 안 보이게 한 거죠. 이걸 안 하게 되면 안 하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남아 있죠. 값은 들어갔는데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들어가요. 그런 형태로. 그래서 얘를 좀 지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매뉴얼에는 없지만 여기에 리셋을 하나 넣었습니다. 이게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꼭 가이드에 나와 있는 게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하다 보면 이렇게 좀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클리어는 되게 쉽죠. 아까 보셨듯이 클리어 해당되는 이 리스트의 이름, 그러니까 우리 이제 컬렉션의 이름을 여기다 지정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컬렉션은 초기화됩니다. 그리고 쉐어포인트 연결에 대한 부분은 한번 초기화하고요. 그 다음에 연결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계속 추가가 되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저기 추가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한번 클리어하고 그 다음에 추가를 한 걸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린 게 있죠. 해당되는 프로덕트 리스트하고 이렇게 넣었다면 여기 있는 그 열이 똑같아야 돼. 이름이 같기 때문에 지금 동일하게 들어온 거지, 만약 이름이 다르면 반드시 선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가이드대로 하다 보니까 좀 간단하게 보여드린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패치에 대한 거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뭐 패치, 업데이트 if. 저는 이제 업데이트 if를 좀 많이 쓰게 되는데, 패치라고 하는 것부터 설명드릴게요. 패치는 해당되는 프로덕트 리스트, 우리 프로덕트 리스트에서 퍼스트 첫 번째입니다. 필터를 할 건데, 프로덕트 리스트의 이름이 컬러일 때 노랑이죠. 노랑이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겁니다. 첫 번째 걸 만나서 걔를 뭘로? 바나나 1으로 바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대로 한다면 이걸 먼저 연결을 해서 값을 뿌리고요. 이 상태에서 패치 필터를 하게 되면 첫 번째 거만 바뀌죠. 노랑이 두 개예요. 사실은 두 개인데 첫 번째 거를 찾아서 뭐해라? 변경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나 1으로, 프로덕트를 바나나 1으로 바꿔라 라고 한 거죠. 이번에 패치를 또 하는데, 이번에 룩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필터라는 기능도 있고요, 룩업이라고 하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패치 하는데 프로덕트 리스트에서 룩업 합니다. 뭐를? 프로덕트 리스트 똑같죠? 컬러가 노랑인 거를 이번에 바나나 2로 바꿔라 라고 하죠. 얘죠. 얘도 마찬가지 첫 번째 거예요. 여러 개를 만나면 첫 번째 거를 딱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찾았으니까 두 번째가 아니라 무조건 첫 번째 찾은 애를 바꿔라 이렇게 돼버리게 돼요.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되죠. 이번에는 패치에서 add입니다. 이거는 add는 패치 프로덕트 리스트에서 디폴트죠. 프로덕트 리스트에서 프로덕트 네임 텍스트 컬러 셀렉트 밸류 뭐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죠. 네, 같습니다. 얘는 이제 얘를 뭘로 컬렉터로 안 하고 패치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컬렉션을 만들 때 주로 쓰는 거고요. 값을 집어넣을 때는 이런 형태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add랑 사실은 패치 add랑 같은 방식인데 실제 현장에서는 패치 add를 더 많이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같이 감안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약속의 조건이죠. 여기 들어간 부분은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여기에 이제 조건식이 들어갑니다. 어떤 애를 이렇게 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라고 하는 거, 얘는 뭐 애들 같기 때문에 안 보여드려도 될 것 같고요. 업데이트 필터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프로덕트 리스트에서 필터 퍼스트 프로덕트 노랑애를 그죠? 업데이트합니다. 뭐가 같아요? 패치와 같죠. 사실은 얘와 같은 거죠. 같은 내용인데 제가 같은 방식의 업데이트로도 써보고, 근데 얘는 좀 달라져요. 결과는 두 가지 다 보여드릴 거고 얘도 마치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일 간단하죠. 그래서 얘를 제일 많이 쓰는 겁니다. 사실은 업데이트 if 프로덕트 리스트에서 컬러가 노랑인 애는 프로덕트의 바나나 1을 바꿔라. 얘하고 얘가 좀 값이 다르게 보여집니다. 얘랑도. 그래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여드릴게요. 저는 add는 이거죠. 얘와 얘는 같은 거죠. 그죠? 얘랑은 같은 거고요. 추가하는 거니까. 얘 옵션을 다시 보면 패치해가지고 프로덕트 리스트에서 디폴트 값, 그래서 프로덕트의 프로덕트 네임에 이거 갖고 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위에 걸로 보여드릴까요? 왕 바나나라는 게 하나 추가됐죠? 근데 얘는 뭐가 없어요? 밑에 제가 넣을 때 텍스트 컬러 안 넣었죠. 그러니까 이거 컬러 안 넣었기 때문에 컬러가 안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해도 가능하세요. 애드와 똑같은 거죠. 이건 업데이트 필터, 여기가 좀 많이 다릅니다.
얘가 이제 다시 초기화를 시키고 업데이트 필터를 좀 보여드릴게요. 업데이트 필터는 결과를 좀 보여드리면 되게 쉽게 이해가 되십니다. 뭐가 사라졌죠? 밑에 게 사라졌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업데이트라고 하는 애는 이 얘네 전체를 업데이트합니다. 그 중에 저는 노랑밖에 선언이 안 돼 있죠. 노랑의 바나나만. 그래서 바나나 1에 대한 것은 바꿨는데 노랑이라고 하는 건 그냥 초기화된 거예요. 그냥 다 업데이트 시킵니다. 모든 내용들을. 근데 얘만 선언되어 있으니까 얘만 쑥 들어온 거죠. 이번에는 업데이트 if로 보여드릴게요. 업데이트 if는 노랑이라고 하는 모든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여기에 조건 중에 얘죠. 노랑이라고 있는 모든 애들은 다 바나나 1으로 바꿔라. 실제 업데이트 if를 제일 많이 써요, 사실은. 왜냐면 얘는 그 중에 첫 번째 값만, 그죠? 퍼스트, 프로덕트, 패치를 해라. 이런 거죠. 얘도 똑같이 이런 조건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업데이트 if가 가장 많이 사용되게 된다. 왜냐면 간단하죠. 이렇게 쓰면 제일 간단하고요. 여기다가 좀 조건을 또다시 부여하고 싶다면 패치 필터를 쓰는 게 좀 더 낫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좀 더 편하고요. 그래서 업데이트 if나 패치를 가장 많이 쓰게 됩니다. 룩업도 간혹 쓰게 되고요. 그래서 이 방법들은 차이들이 좀씩 있으니까 꼭 반드시 익혀두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기본적인 사항인 거고 얘네들까지 같이 익혀두시면 다양한 방법으로 앞으로 이 부분들을 되게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컬렉션 기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글로벌 소프트 이현주였습니다.